자, 라이트까지 잘 보내는데요. write.jsp에서 글쓰기가 왔어요. 글쓰기 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다 제목, 내용, 작성자, db에서도 제목, 내용, 작성자를 이렇게 여기 화면단이고요. 화면단에서 자바를 걸쳐야 되죠. 화면단에서 자바를 보내야 되고, 자바에서 db로 보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맞춰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추지 않으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쓸 때 되게 불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되게 불편하시다고요? 이쪽 폼에서 이런 것을 쓸 때는 저희가 이제 여기 인풋 태그, 폼에서 이런 거는 인풋 태그에 해당이 되고요. 인풋 태그 중에서 네임을 맞추는 거예요. 네임 이꼬론 제목이니까 뭐 타이틀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바단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프로퍼티라 그래서 프로퍼티는 이제 여러분들이 DTO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보드 DTO. 뭐 DTO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타이틀이라는 게 있는데 타이틀을 하기 위해서 세터와 setTitle 메소드와 그 다음에 getTitle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getTitle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set은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데이터가 이쪽으로 넘어오죠. 세터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세터를 활용해서 쓰는 게 프로퍼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얘를 꺼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때는 getter를 쓰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나요? 그래서 꺼내는 쪽에서는 getter를 사용하는 거를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즉, 구조상 어떤 데이터를 꺼내는 메소드, 넣는 메소드. 이때 세터는 앞에 메소드 이름 앞에 set이라고 붙이면 되고요. 제가 타이틀을 꺼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setTitle. 타이틀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setTitle. 꺼내려고 그래요. 그럼 getTitle이라고 이렇게 붙여진 요 세트로 가진 것을 프로퍼티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퍼티. 그래서 메시지장, 이거 프로퍼티가 없어요. 라는 것은 get터나 set터가 없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변수가 없어요.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변수는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은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없어요가 프라이빗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이쪽에서는 보드 테이블인데 보드 테이블 컬럼 이름으로 여기는 이제 뭐 타이틀이라는 컬럼이 이렇게 있는 거죠. 보드 테이블 밑에 타이틀. 그러니까 여기도 타이틀, 네임 타이틀. 여기 세터 타이틀, 게터 타이틀, 그 다음에 컬럼 이름으로 타이틀. 되셨나요? 이게 다 맞춰줘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맞춰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 폼 태그를 만들 때 여기 폼 태그를 만들면서 인풋 만들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디자인 전혀 필요 없이 그냥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자, 이제 여기 저희가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 중에서 여기 세 번째 방법입니다. 폼 태그를 만들고 액션 속성 주고 주소를 입력해주죠. 액션 속성에 주소를 입력해주면 되고 생략하면 같은 URL을 요청한다. 그 폼 태그 안에 버튼 만들면 되고 버튼이 버튼을 클릭하면 서밋 함수를 만들게 되고 이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 get나 post 방식으로 전송하게 되는데 get으로 설정되어 메소드가 get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get 방식, post라고 설정되어 있으면 post 방식으로 전송이 된다. 되시겠죠? 지금은 무슨 방식? 지금 글쓰정 처리 쪽으로 보낼 거예요. 무슨 방식? 포스트 방식.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요? 포스트 매핑. 포스트 매핑 쪽으로 처리한 쪽으로 이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폼까지는 왔어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돌고 있고 지금 얘 데이터를 처리하시면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방식? 포스트 방식. 포스트입니다. 됐죠? 이쪽에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프로퍼티 형식으로 여기 받으면 데이터가 받아져요. 여기는 지금 아직 안 썼지만 보드 DTO라고 여기다 써가지고 DTO를 여기다 써가서 받으면 그냥 자동으로 매칭이 돼서 타이틀은 타이틀로 컨텐츠는 컨텐츠로 라이터는 라이터로 자동으로 매칭돼서 자동으로 받아져요. 근데 이름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못 받는 거죠. 이름이 같으니까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맞춰줘라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맞추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전부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물론 특별하게 뭐 세팅할 수 있는데 뭐 세팅해서 하려면 또 코딩도 길어지고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주는 게 장땡입니다. 장땡, 고스톱을 잘 못 치는데 장땡이 몇 번이에요? 쟤는 9번이에요? 10번이에요? 10번. 제가 고스톱을 못 치는데
그 딴 데 가서 그냥 그림 맞추기 합니다. 그림 맞추기.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이제 그림만 잘 맞춰서 먹고 보는 거예요. 일단. 예. 아, 지금도 고스톱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포스트 방식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폼 태그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디냐면 write.jsp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그 write 처리하는 쪽으로 write 뭐 이쪽 두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겠죠. 폼 태그를 만들어야 합니다. 폼 태그. 데이터를 보내려면 폼 태그를 만듭니다. 액션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는데 같은 URL이면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합니다. 됐죠? URL이면 대신에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메소드는 기본이 get 방식입니다. 기본이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무슨 방식? get 방식. 아시겠죠? 포스트는 꼭 포스트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커지너 스페이스만 누르면 포스트 엔터. 그래서 포스트로 바꿔준다. 그냥 포스트 치셔도 됩니다. 포스트로 바꿔주시고 됐으면 이렇게 쓰시고 엔터. 그래서 이 포스트 안에다가 자, 맨 처음에 이제 저기 뭐야 제목을 쓰라고 해요. 제목 땡땡 뭐 인풋 태그 쓰면 되겠죠. 인풋 태그 이름이 중요하다. 네임 이꼬로 타이틀 요걸 맞춰줘야 한다 이겁니다. 네임과 그 자바의 프로퍼티와 데이터베이스의 컬럼 이름을 맞춰준다. 되겠죠? 네, 맞춰줘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임 쓰신 다음에 뭐 BR 태그 정도 한 개, 불바꿈하라고 쓰면 BR 태그 한 개 정도 넣어서 불바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자, 내용 집어넣겠습니다. 자, 내용. 땡땡. 내용은 텍스트 에리어. 여러 줄 쓰셔야 되니까 텍스트 에리어가 텍스트 에리어 정도 태그를 쓰시면 되겠고요. 줄 칼럼을 여기서 세팅할 수는 있는데 한 5줄 하겠습니다. 5줄. 칼럼은 한 60칼럼. 쓸 수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얘 모바일 쪽으로 부트셀 쪽으로 하면 전체 컬럼 자체가 저보다 풀로 저보다 잡는 걸로 이 세팅이 돼서 컬럼 수는 의미가 없어지고요. 로우 수는 좀 이제 잡힙니다. 잡히도록 하시면 되고 여기 꺽쇠 표시 안에다는 아무것도 쓰시면 안 되고 여기 띄어쓰기를 엔터 치거나 그러면 엔터도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 칸 띄시고 네임이 중요하다. 넘어가는 네임. 이꼬로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컨텐트라고 썼기 때문에 쓸 거기 때문에 컨텐트 뭐 이렇게 써서 내용이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R 태그 또 붙이시고요. BR 슬래시 이렇게 붙여서 불바꿈해라. 작성자 쓰겠습니다. 작성자 땡땡 뭐 인풋 태그 쓰면 되겠죠. 인풋 태그 네임이 중요하다. 네임 이꼬로 라이터 데이터베이스에 라이터라고 쓸 거라기 때문에 라이터 작성합니다. 자, 전송 버튼이 눌려져야 전송이 됩니다. BR 태그를 쓰시고 예, 제가 BR 태그 쓸 때 맨 뒤에다가 이렇게 그 슬래시를 쓰고 있는데요. 요거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단독 태그다 이런 의미예요. 태그를 쓰면 이 태그 끝이 어디야 라고 자꾸 찾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브라우저가. 그래서 그 소스는 엄청 긴데 이게 슬래시가 안 나타나면 얘가 계속 BR 태그로 시작했는데 BR 태그 끝이 어디야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단독 태그고 이미 끝났어 라고 붙여주는 게 슬래시입니다. 뒤에 슬래시. 되시겠죠? 예. 그래서 그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붙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한 개 만들어서 서브밋입니다. 기본이. 버튼을 한 개 만들고 이제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하면 등록을 버튼을 누르면 서브밋이 일어나고 누구한테 보낼까요? 같은 URL. 지금 URL을 안 썼기 때문에 기본 지금 같은 URL을 호출할 때는 URL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액션이라고 해서 속성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같은 URL이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되고요. 얘가 어디로 가게 되죠? 포스트 방식으로 write.to로 갑니다. 컨트롤러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포스트 방식이고 write.to 되겠죠? 이쪽으로 들어가고 다 끝나면 자동으로 어디로 가게 돼요? list.to로 가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 라이트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됐으면 자, 게시판 글쓰기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게 폼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다 뭐라고 써봐야 지금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등록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그 등록 글쓰기 처리가 됐다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write 이렇게 됐죠? 여기 콘솔에 보시면 write 가서 자동으로 어디로 갔다고요? 리스트로 갔습니다. 아시죠? 리스트로 전송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리스트.do로 가서 리스트.에 가서 이제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리스트에 오시면 글쓰기 클릭하시고 글쓰기에다 뭐라고 쓰시면 이게 글쓰기 처리로 넘어가게 되고 포스트 방식으로 등록하면은 글쓰기 처리 방식으로 갔다가 다시 리스트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이런 처리가 되십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중에 여기 보시면 이 중에 보신 게 JSP에서 URL 요청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을 맨 처음에 게시판 처음 들어갈 때 리스트로 들어갈 때는 쳐서 입력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앵커 태그, 그 게시판 글쓰기 할 때 앵커 태그를 썼고, 그 다음에 글쓰기에서 이제 폼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데, 액션에다가 그 이동하려는 주소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액션 속성이 비어 있으면, 없으면 기본 URL이기 때문에 비워놓은 거죠. 같은 URL을 요청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메소드만 get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으로 정해주시면 되고, 지금 메소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해서 전송 누르면 폼 태그에 의해서 전송이 된다. 써주셨고, 맨 마지막 자동으로 페이지 이동할 때 쓰는 게 여러분들이 서블렛에서는 response.send rewrite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 스프링에서는 rewrite 땡땡 list.to를 리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rewrite 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렇게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이런 것들은 자꾸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문과 코드 짤 수 있는 코드로 만드셔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작을 시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동시키는 건데요. 지금 그 게시판 리스트에서 여기 글을 클릭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한 줄을 클릭하면 글 보기로 이동을 할 겁니다. 클릭은 전체 요 줄입니다. 한 줄을 클릭해서 할 거고, 클릭을 할 수 있어요. 이제 UX, 이제 클릭을 여기 마우스로 올리려면 백그라운드 색깔도 바뀌고, 그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면 클릭이 되는구나 라고 사용자한테 묵시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UX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용자 경험에 의해서 얘를 클릭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CSS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한 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 한 줄. 아시겠죠? 네. 한 줄 선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한 줄이, 여기도 한 줄이고 얘도 한 줄이야. 그러니까 얘도 데이터의 한 줄이고 얘도 데이터의 한 줄이야. 요 밑에 또 한 줄이 또 있으면 걔도 데이터의 한 줄이야. 걔도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어. 똑같이 지정할 수 있으면 얘네들은 클래스로 지정을 한다. 같은 형식의 데이터들은 클래스로 같은 이름을 계속 써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클래스로 핸들링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클래스를 이용해서 조금 CSS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마우스 올려봐야 이게 클릭도 안 되고, 현재 클릭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클릭이 된다는 기대감도 없고, 그죠? 맞나요? 네, 클릭하는데 이 한 줄이에요, 한 줄. 이 한 줄에 해당되는 태그는 무엇일까요? 이 한 줄에 해당되는 태그는 TR입니다. TR 태그. TR 태그한테 이벤트 처리를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것도 TR, 얘도 TR입니다. 같은 TR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 TR 클릭할 수 있는 데다가 얘가 데이터 한 줄입니다 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줄입니다 라고 써보시면 list.jsp 가서 TR 데이터 부분입니다. 제목 부분은 아니고요. 데이터 부분에다가 클래스를 지정한다.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 이꼬로 얘 데이터 줄이에요. 로우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데이터 줄이에요. 됐죠?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것도 똑같이 씁니다. 얘도 클래스 이꼬로 얘도 데이터 로우예요. 이게 씁니다. 되시겠습니까? 되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치에 의해서 백그라운드가 바뀌고 마우스가 손가락으로 바뀌면 클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은 CSS입니다. CSS. 예, 데이터 로그에 대한 CSS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 여기 있는데요. 지금 클래스를 썼는데 클래스를 지정할 때는 jQuery나 CSS나 클래스를 선택할 때는 앞에다 점을 씁니다. 점 쓰시고요. 데이터 로우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씁니다. 쓰시고요. 자,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땡땡 쓰시면 되고요. 마우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이런
마우스 오버가 아니라 땡땡 쓰시고요. 땡땡 쓰시고 이제 H 오버, 호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H 오버, 마우스가 위에 올라갔을 때 올라간 상태, 이런 것을 이제 그 호버라고 얘기합니다. H 오버를 사용하시는데, 요거에 맞춰서 이제 마우스가 올라가면 뭔가 CSS를 바꾸고 내려오면 원래 상태로 돌려주고,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H 오버라는 겁니다. 호버라고 읽는데요. 이거 사용하시는데 백그라운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 BACK 컨트롤 스페이스바 백그라운드 이제 쓰시고요. 백그라운드는 샵 옅은 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DDD E는 잘 안 보여서요. CDE DDD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 이 테두리 선하고 동일하게 이제 DDD 하겠습니다. 세미콜론 하시고, 손가락 표시가 좀 바뀌어야 되죠. 이건 백그라운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바뀌어야 되는데, 손가락이 커서라는 게 있습니다. 커서 CU 쓰시면 커서라고 보이십니다. 맨 아래 커서인데,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러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때 보이는 게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P 누르시면 포인터 되셨나요? 예, 포인터입니다.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시됩니다. 이거 프로그램 짤 때 꼭 필요한 것들이라서 아시겠죠? CSS가 많은데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세요. 백그라운드, 볼더, 뭐 볼드에 대한 그 두께, 솔리드, 뭐 도티드, 대시드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저희가 그 프로그램 짤 때 되게 편합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바뀌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기대감이 생기죠? 클릭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해되시겠죠? 예, 기대감이 생깁니다. 야, 이제 클릭할 수 있구나. 타이틀은 이제 클릭할 수 없고요. 이제 데이터 있는 부분만 지금 백그라운드도 바뀌고 손가락이 보이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 클릭은 지금 안 됩니다. 클릭을 하면 동작은 자바스크립트로 짜시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짤 수 있는 jQuery. 아시겠죠? jQuery. 지금 jQuery가 여기서는 이제 F12 눌러보시면, 또는 소스를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맨 위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데 보시면 스크립트 부분이 그 jQuery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 부분에 보시면, 여기 헤드 부분에 이쪽에 링크가 있고 jQuery가 여기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jQuery 민점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예, 제 거는 등록이 되는데 혹시 등록이 안 돼 있다 하면은 소스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등록이 안 돼, 여기 등록이 안 돼 있다.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 사이트 메시가 돼 있으신 분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이트 메시가 안 돼 있으신 분은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등록이 안 돼 있다 손 드세요. 등록이 안 돼 있다. 내 거는 안 돼 있다. 다 돼 있어요? 예, 다 돼 있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jQuery가 필요하고요. jQuery가 필요한 동작을 jQuery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를 짭니다. 자, 스타일은 됐고요. 스타일 밑으로, 자, 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웬만하면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일단 쓰시고요. jQuery에서 여기다 뭐라고 찾는데 점 다음에 데이터 로우를 잡으시면 스크립트에서 동작이기 때문에 얘가 객체가 나오기 전에 동작을 시켜봐야 그 꽝입니다. 꽝. 아시겠죠? 로딩된 상태에서 달러 가로 열고 펑션 가로 열고 하나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파라미터를 펑션으로 집어넣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드가 다 된 상태에서 이걸 실행해 주세요. 전달된 함수를 실행해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되시겠죠? 예. 그래서 로드가 다 된 상태에서 실행하고요. 달러라고 쓴 게 jQuery라고 쓴 거하고 똑같으세요. jQuery 가로 열고 하나 닫고. 함수 호출이네. 그죠? 함수 호출하면서 가로 갖고 사이에다 뭘 전달해요? 펑션을 전달해요. 함수를. 되셨나요? 네. 전달해요.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달러 가로 열고 쌍꺼풀 찍으시고요. 클래스 찾아야 돼요. 클래스. 데이터 로우라는 클래스를 찾아요. 이벤트는 클릭입니다. 점하고 클릭 이벤트. 가로 열고 클릭을 하면 함수를 전달합니다.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그 함수를 전달해서요. 여기다가 이제 처리할 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러 쓰시고요. 제가 클릭했다고 확인을 합니다. 그 자바에서는 system.out.println,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알럿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확인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동작을 확인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가셔서 새로 고침합니다 하시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클릭이 됩니다. 동작 되네. 잘 되네. 아시겠죠?
예, 쉽죠. 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이벤트 처리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클릭을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뷰, 글보기로 이동을 해야 된다. 지금 알럿을 보낼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알럿은 확인용입니다. 확인용. 이쪽에 들어왔다. 이쪽에 들어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알럿을 띄운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띄운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뭘 한다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해드린 거 location.href href는 생략할 수 있다. location 그 다음에 뷰로 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location location 이꼬르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view.do 세미콜론 알럿은 주석 처리. 이제 알럿은 할 만큼 했어요. 야, 이제 띄우지 마. 이건 자꾸 띄우면 좀 그렇잖아.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에 오셔서 새로 고침 하시고 이제 게시판 글에서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 뷰.2로 여기 주소에 보시면 뷰.2로 이동한 거 보이시죠? 이동했는데 404번이네요. 여기 웹-RF 밑에 뷰스 밑에 JSP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예, 컨트롤러에다가 이제 뷰.jsp하고 뷰.jsp에 해당되는 거 만들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잘 넘어가죠? 예,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URL을 넘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페이지 처리해서 저희가 페이지 이동시키는 방법 5가지 이런 걸 정리해드렸고 이 이상은 없습니다. 페이지 이동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이동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컨트롤러 갑니다. 보드 컨트롤러 어디라고요? 뷰.2 뷰.2에서 뷰 이 메소드까지도 왔어요. 여기 콘솔에 찍히죠? 뷰.2라고 찍혔다는 얘기에서 메소드까지는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잘 와서 뭐가 없어요? 여기 리턴에서 비어있죠? JSP가 없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리턴에다가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리턴에다가 보드 슬래시 뷰.jsp 저장 이렇게 하시고 JSP를 만드시면 되겠죠. JSP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뷰스 아래, 보드 아래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 JSP 언어 누르시고 JSP 선택하시고 JSP 파일 넥스트 누르시고 이름 지정하면 되겠죠. 뷰 그리고 아까 선택한 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PC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그대로 HTML5로 적용됐죠. 우리 여기서 게시판 글 보기입니다. 게시판 글 보기 마찬가지로 바디 안에도 H1 태그 뭐 이런 정도 두시고 게시판 글보기 저장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뷰.2에서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게시판 글보기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 게시판 글보기로 와서 잘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게시판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뭔가 여기다가 내용을 쓰면 되겠죠. 뭐 글보기에서는 보통 제목, 그 다음에 내용, 작성자, 작성인, 조회수, 조회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작성자, 조회수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다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밑에다가 이제 버튼 같은 거 만들어서 첫 번째는 수정, 삭제, 리스트 하기 이런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되셨나요?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동시키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튼을 만든다고 하니 이제 버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만드시고요. 그 버튼을 만들면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로 이동하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도 좋긴 한데 앵커 태그가 좀 편하긴 합니다. 좀 이게 잘 안 보여요. 나중에 어차피 부트스트랩으로 전부 다 디자인 바꿀 겁니다. 그래서 href 이렇게 쓰시고 자, 얘 클릭하면 이제 글 수정으로 가세요. 업데이트.2 수정으로 가세요. 쓰시고요. 자, 업데이트.2로 가세요. 앵커 태그 여기다가 수정이라고 씁니다. 수정 뭐 복사 붙여넣기 하고 수정 말고 이제 삭제 제거 삭제 쓰고 삭제 그 다음에 리스트로 가자. 3개 버튼이 필요하죠. 삭제는 델리트.2 리스트는 리스트.2 됐죠? 되셨나요? 네.
이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됐고, 이거 업데이트 점은 갯방식이기 때문에 수정 이제 또 JSP가 필요합니다. 자, 게시판 글보기가 있고요. 새로 고침합니다. 리스트 클릭. 잘 가네요. 글을 하면 클릭하면 리스트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잘하죠. 그 다음에 삭제 하시면 삭제하고 리스트로 바로 옮겨갑니다. 여기 델리트하고 델리트 하자마자 리스트로 바로 옮겨간 거 볼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옮겨갑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삭제하면 여기 있죠? 삭제하면 자동으로 리스트로 이동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다이렉트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삭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삭제까지는 잘 됐고요. 이제 수정 누르시면 수정까지는 이동이 됩니다. 업데이트.2가 이동이 됐고, 얘는 URL에 있는 겁니다.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하는 거는 메시지. 웹-INF 밑에 뷰스 안에 리턴되어 있는 게 없네요. 그죠? 되셨나요? 그래서 update.jsp 만들어야 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마지막 update.jsp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update.jsp는 그 수정할 때, 그 입력할 때랑 똑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글 번호가 있어야 한다. 글 번호도 같이 넘어가야 되고, 데이터가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데이터가 세팅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거, 이 보드 컨트롤러에서 업데이트해서 리턴되는 게 없으니까, 리턴되는 걸 만듭니다. 폼점에서 보시면, 업데이트, 보드 밑에, 보드, 슬래시 update.jsp.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요건 JSP로 이동하는 거죠. 리다이렉트가 안 붙었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오셔서 보드 밑에 write.jsp를 복사합니다. 복사. 보드에다가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사용하시고 여기다 update.jsp로 바꿉니다. 엔터. write.jsp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update.jsp를 복사 붙여넣기 좀 해줘라. 됐죠? 네, 해주세요. 업데이트 JSP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게시판 글쓰기를 글 수정으로 바꿔주시고, 제목도 글 수정으로 바꿔주시고, 포스트 방식입니다. 뭐 한 개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제목이 아니라 번호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번호가 더 들어가야 되고, 번호는 데이터베이스랑 맞춘다. 넘버죠? DTO랑 맞추니까 DTO도 넘버죠? 되시겠죠? DTO 넘버, 데이터베이스 넘버. 되셨나요? 네. 네,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데이터가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values를 씁니다. values가 value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로 value랑 속성을 이용해서 나 지금 10번이야. 이렇게 쓰는 거죠. 됐죠? 예, 데이터를 가져와서 세팅하고요. 타이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틀도 여기다가 value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쌍따블 찍으시고요. 지금 리스트 할 때 짜가 데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스프링이란, 10번이 스프링이란 아닙니다. 스프링이란.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JSP에다가 밸류에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그 다음에 내용은 여기 텍스트 에리어 태그 사이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태그 사이에다가. 내용은 스프링이란 프레임워크이다. 쓰겠습니다. 프레임워크입니다. 작성을 하시고, 지금 현재 한글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은 다 깨집니다. 여러분들 스프링 한글 처리 배우셨나요? 필터 스프링 한글 처리 엔코딩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터도 마찬가지. 라이터도 이제 밸류 속성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인서트 할 때는 밸류가 없는데 업데이트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여기다가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시고 이영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수정이니까 글 수정. 수정이라고 써야 되겠죠? 수정. 저장합니다. 되시겠죠? 예. 수정해서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저희가 업데이트.2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제 길 수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10번은 이제 여기다 막 보시면 10번 고쳐지네요. 고쳐지면 안 됩니다. 수정하고 넘기면 되는데, 수정하고 다시 글 보기로 간다. 이게 수정 처리가 됐다라는 것은 여기 업데이트가 다 처리가 됐고, 업데이트 폼에서 화면 보면서 데이터 수정을 했고, 여기서 수정 처리가 끝났고 바로 view.jsp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콘솔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잘 지나간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글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수정하면 안 됩니다. 리드온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리드온이.
read only.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read only 이걸 read only가 있는데 read only라고 써놓으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 disabled는 얘는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서 수정을 누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수정이 안 됩니다. 키보드 누르고 있는데 수정이 안 되죠. read only입니다. 알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를 누르면 이거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알아차가 뜰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키보드 사용할 수 있고 스프링 이런 거는 전부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시고요. 그 수정은 버튼을 3개를 만드는데 첫 번째 수정 얘는 서밋입니다. 두 번째 리셋 다시 입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입력. 세 번째는 취소입니다. 취소 되시겠죠? 취소는 버튼을 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자 수정 다시 입력 그 다음에는 취소 이렇게 해서 예 취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은 타입이 서밋이라서 쓰는데 다시 입력도 타입을 서밋으로 하면 안됩니다. 타입을 뭐라고 주냐면 리셋으로 주시면 원래 상태로 돌려줍니다. 원래 상태로. 취소는 동작을 하면 안되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동작을 시키도록 만들면 되고 타입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들려면 버튼으로 만들어집니다. 단지 모양만 버튼이고 눌리면 아무 동작을 안해요. 이게 버튼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가 되야 되는데 취소는 바로 전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전 페이지는 글보기 페이지고요. 전 페이지로 이동시키자라는 게 자바스크립트 명령 중에서 history back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history.back이라서 history 객체 안에 back이라는 이전 페이지로 가자 또는 go -e 하면 이전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페이지 전은 go -e 그 두 페이지 앞은 go +e 하시면 두 페이지 앞으로 진행하고 뭐 go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전 페이지 history back 정도를 사용하십니다. 요거 하나만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ID 같은 걸 씁니다. ID 입고로. 다른 페이지도 같이 혼용해 쓰려고 하면은 뭐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캔슬 버튼 이걸 쓰시면 되겠죠. 취소니까 여기서 캔슬 버튼 btn 정도의 아이디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버튼이다. 되셨나요? 네. 그 요거는 지금 현재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새로 고침하시면 취소 버튼이 있는데 취소를 아무리 눌러봐야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다 막 썼는데 다시 입력을 누르면 원래 상태로 되돌려줍니다. 되시겠죠? 수정은 전송. 취소는 다시 이전 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죠?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작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은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타이틀 밑으로 스크립트 태그를 만듭니다. 만드시고 달러 가로 열고 펑션 자바스크립트 jQuery죠. 펑크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중괄호 사이에서 엔터 여기다가 처리문을 씁니다. 처리문을 쓰는데 이벤트 처리할 거예요. 얘가 클릭하면 버튼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 처리 달러 가로 열고 쌍따옴표 아이디는 샵으로 찾습니다. 샵으로 찾으시면 되고 cancel btn 클래스는 점 태그는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냥 이름만 씁니다. 아시겠죠? 태그는 그냥 이름 아이디는 샵 클래스는 점 아시겠죠? 이렇게 붙여서 찾으시면 되고요. 얘를 클릭하면 점 클릭 이벤트 가로 열고 이것 좀 실행시켜 주세요. 펑션을 전달한다. 펑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지시고 뭘 할 거냐면 history back 함수를 호출해요. 됐죠? 자 이렇게까지 끝나셨으면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그 자바스크립트의 세미콜론은 구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의 끝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 명령어를 구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바는 안 쓰면 끝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 쓰면 오류가 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끝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문장이 한 개면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 자 하시고 취소 누르시면 이전 페이지로 갑니다. 수정 누르고 취소 누르고 동작 잘하죠? 됐죠?
단 이제 히스토리백을 쓰시면 여기 콘솔 창에 뭐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히스토리백은 이미 페이지가 보여진 상태에서 이전 페이지 돌리는 거라서 얘는 브라우저에서만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서 서버까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만 이전 페이지로 돌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흐름을 다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리스트, 그 다음에 글쓰기 폼 만들었고, 뭐라고 쓴 다음에 지금 안 써도 이제 데이터 넘기는 게 아니라서 등록 누르면 등록하러 처리 갔다가 다시 오게 되고, 글 제목을 클릭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글보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리스트 누르면 리스트 가고, 수정. 이렇게 해서 수정하러 이제 넘어가게 되고, 삭제 하면은 다시 리스트로 오는 이런 풀 세트.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에 대한 풀 세트를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